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이제 세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그다음에 건물주가 서로 이제 고통 분담을 하자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세금 계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착한 임대인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뭐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월세를 좀 한 20%를 깎아준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법을 만들 때는 후속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정부가 고민을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럼 이제 우선 그런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착한 임대인이 되시기 전에 유의할 상황들을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대출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 대출 상환이 뭐냐면, 보통 이제 건물을 사실 때 영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대출을 뭐 맥시멈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샀을 때 이제 월세를 깎아주면 1기 부가세 신고가 됐을 테고요. 그때 되면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이 되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대출 상환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케이스를 몇 번 당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제 거래처가 당했는데, 월세를, 그러니까 대출이 한 40억 정도 있으셨어요. 대출이 40억 정도 있으셨는데, 뭐 1층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을 좀 월세를 깎아줬거든요. 깎아줬는데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구가 40억이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 상환을 하고 다행히 좀 높은 금리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간신히 상환하실 수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거를 좀 만들기 전에 오히려 임대인들한테 금리 혜택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환 들어오지 않는 좀 어떤 절차를 마련해 놓고 법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나 그냥 무조건 세입자한테 다 깎아준다면 뭐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깎아줬는데 이제 뭐 그 세입자가 뭐 사행행위법이나 금융보험법 아니면 부동산업 뭐 이런 업종들을 하시면은 또 이거는 제외가 되니까 그 업종을 한번 꼼꼼하게 좀 봐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냥 국세청 블로그 가셔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의 제한. 당연히 임차인은 특수관계자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내 딸이에요. 내 딸인데, 아니면은 뭐 월세를 올린 다음에 뭐 깎아주고 그 다음에 나는 세액공제 받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세액 감면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수관계자라면 그거를 좀 이렇게 갈취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의 제한도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기 제 2조에 나와 있는데, 또 여기 가보시면 뭐 또 중소기업법에 따른다 뭐 이렇고, 또 중소기업법을 가보시면 또 소상공인법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소상공인을 도와주자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소상공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이 소상공인이 맞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제한인데요,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거를 알고, 뭐 예를 들어 세액 감면을 내가 100만 원을 깎아줄게, 그 대신 요번에 계약할 때 50만 원 월세로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가 이제 착한 임대인이 아니라 나쁜 임대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이상한 경우나, 아니면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5% 초과 인상했을 때, 이랬을 때는 세액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각종 의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도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업용 계좌 미개설,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감행 뭐 이런 경우, 이랬을 때는 뭐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세금 계산하실 때 이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뭘 제출하셔야 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약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의 경우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시니까 세금계산서 대신 뭐 월세를 받은 금융거래 내역 이런 거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이게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월 초에부터 이제 일괄적으로 발급을 하거든요. 전화번호는 1357이니까 만약에 모르시면 여기에 물어보셔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오늘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문제점이 많죠. 저는 이제 착한 임대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착한 임대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누구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 상업용 토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되게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건설사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건물주도 비싸게 분양을 받아서 높은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너희 세금을 좀 깎아줄 테니 좀 월세 좀 깎아봐라.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좋았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부작용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대출 상환되면 진짜 흑자부도 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대출 상환이 들어오면은 건물 팔아야 돼요. 그런 거는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거래처분들도 상반기에 이렇게 대출 상환 들어오신 분들요, 하반기에 착한 임대인 안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 감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